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품생활입니다. 네, 지난번에 촬영 꿀팁에 대해서 양품생활님이 이제 막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보고 정말 도움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뿌듯한 영상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댓글 보고 아,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너무 많이 나와주세요. 너무 다들 재밌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양품생활님 그 영상에도 질문이 있었고 평소에도 이제 편집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사실 가르쳐 드리기에 저의 영상이 그렇게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또 영상미가 원체 좋으신 분이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양품생활님한테 이 오늘 색 보정하는 그 팁 그리고 편집 팁 이런 것들 좀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미션으로 영상 몇 가지를 드렸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흰색을 더 흰색처럼 보이게 하는 그 과정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약간 어둡죠. 맞아요. 이쪽은 어둡고 그리고 또 얼굴 빛이 이거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보통 이제 자기가 얼굴이 나오면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것들 제가 한번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화이트 밸런스는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녹색기를 조금만 뺄게요. 첫 번째로 있는 게 여기 익스포저라고 해서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로 치면은 그 조리개나 그런 일반적인 노출 값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원하는 밝기만큼 조금만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라스트가 있고 하이라이트 섀도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화이트 블랙은 제가 영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건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 정확하게는 여기 익스포저까지 요 네 가지로만 노출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화사하게 바꿔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진짜 가생이가 밝아졌어. 네네.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오히려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라이트를 많이 낮추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햇빛이 막 들어오게 되면 너무 날라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좀 죽여주면 좀 예뻐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내리니까 약간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이 살짝 그렇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대한 대비를 이걸 나타내 주는데 조금 강렬하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게 머리카락은 더 까매지고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하는 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화이트 밸런스도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여기 위에 있는 게 실제로는 색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쪽으로 바로 옮기면 점점점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좀 더 따뜻한 색깔의 계열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물 속에 있는 느낌. 맞습니다. 원래 0값이었던 게 한 이 정도 색감이라고 한다면 전 약간만 푸른 쪽으로 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색 교정을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필름 룩을 한번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크리에이티브라는 탭이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루메트릭 컬러라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색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했었던 데는 베이직 커렉션이라는 부분에서 이 색 교정을 해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리에이티브라는 탭에서 보면은 페이디드 필름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빛바랜 필름?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름 룩을 어느 정도 구현하는 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슬라이더를 쭉 올려볼게요. 우와,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우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게 빛바랜 필름, 이거 말 그대로 약간 필름 룩이 좀 나죠? 앱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 필름 카메라 앱 이런 걸로 찍은 것 같아요. 원래 이랬던 화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양품 생활을 하는 경우는 이 페이디드 필름 저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한 40 정도를 줘요. 그러면은 주지 않았을 때와 줬을 때의 느낌을 보시면은 이 노트북이나 여기 있는 머리카락 색깔들 보시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샤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명도를 뜻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만큼 잘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바이브런스는 채도와 상당히 흡사한 개념이에요. 밑에 보면은 세츄레이션이라고 실제로 채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색감들이 되게 진해지죠. 채도는
하면은 역시나 또 색감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사실 여기 노트북의 색조도 올라갔지만 얼굴빛이 네네네. 너무 오렌지 인간인데요? 어색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바이브런스를 올리면 조금 더 노트북 색감은 살아나면서 얼굴빛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죠. 피부 톤보다도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컬러들만 올라가는 것 같은? 맞아요. 입술이나 뭐 손톱이나 이런 것만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세츄레이션 거의 안 씁니다. 쓰더라도 아주 약간만 한 10 정도 내외로만 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얼굴이 등장하는 부분은 항상 이 바이브런스만 활용을 해서 올려주도록 하죠.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비네트라고 있거든요. 이 비네트는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걸로 하는 거였구나. 비네팅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네팅에서 양을 조절하면 되는군요. 첫 번째에는 이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는 그 양을 조절을 하시면은 이 진하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억지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제거할 때도 많이 쓰여요. 실제로 만약이지만 이런 식으로 찍혔다고 하면은 난 이게 너무 싫어 하면은 이걸 반대값으로 주게 되면 이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비네팅에 있는 이 역효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랬던 영상이 너무 칙칙해 보여.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게 양품 생활님 영상의 비포 애프터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리브라톤 스피커를 찍을 때 있었던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녹색과 노란색이 살짝 더 껴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색온도 부분에서는 살짝 푸른색 부분을 좀 더 줄게요. 틴트, 색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녹색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만지고 색 교정 중에서 색 온도,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만 맞췄을 때 저 먼저 노출 먼저 조금씩만 올려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저는 이 명암이라는 걸 가장 마지막에 주는 편이에요. 먼저 하이라이터와 섀도우를 먼저 주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필름룩을 좀 더 가깝게 주려면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짝 낮춰줘야 돼요. 어두워진 부분, 이 너무 어두워진 부분을 반대로 밝게 해주면 더 은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필름 룩으로. 그래서 섀도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원래 이랬던 소파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아까에 비해서는 좀 뭔가 강렬한 느낌이 좀 많이 사라졌다. 너무 은은해질 것 같기만 하다. 라고 하실 때 이때 컨트라스트를 만져주시면은 그 느낌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살짝만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이었을 때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면은 이게 비포, 이게 애프터. 이제 여기에서 색 교정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크리에이티브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디드 필름, 아까 빛 바른 필름 정도를 4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카메라와 렌즈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명도도 약간 주도록 할게요. 자, 0으로 했을 때 뭔가 약간 그냥 일반적인 듯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하면은 구멍이 뻥뻥 보이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소파가 좀 검정색이긴 하지만 사실은 살짝 남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저희가 이제 색 보정은 이렇게 배워봤어요. 저도 이제 뭐 양품 생활님 영상 능가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 보정 말고 좀 촬영 때 못 줬던 효과를 편집하면서 좀 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그 가장 간단하게 주실 수 있는 게 줌인 효과. 처음 부분부터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점점 완성될 때까지 서서히 줌인되는 걸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리미어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그 탭이 있어요. 효과 컨트롤로 아마 한글돼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스톱워치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 도착과 출발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일단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출발지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도착지를 설정을 해볼게요. 도착지를 설정을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줌인이 될 거냐 또 어떤 위치로 줌인이 될 거냐를 이때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먼저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크기 값을 먼저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점점 화면이 커지죠. 점점 줌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까 다이아몬드 찍었던데 네. 요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으로 살짝. 아까 저희가 이 다이아몬드 찍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잡아주시고 얘를 여기 제일 끝으로 또 드래그를 해서 잡아주시고 제일 끝으로 네. 그럼 서서히 들어가면서 클립의 마지막까지도 서서히 줌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닝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패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원래 이렇게 찍혀 있는 거에 좌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패닝이라는 걸 줄 그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미 확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120 정도, 네. 약 20% 정도를 확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포지션에 아까 96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좌를 이렇게 왼쪽 그림이, 끝으로 네, 안 부족할 때까지. 네, 안 부족할 때까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로 갈게요. 네. 도착지로 갔을 때는 너는 반대 방향으로 여기까지 움직여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 네.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영상 처음과 처음과 끝으로. 네, 끝으로 맞춰주시면 오! 이런 식으로 보컬의 영상 같아. 네, 마치 굉장히 네. 훌륭하신 촬영 기사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점점 움직인 효과를 네.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양푼생활님 모셔가지고 편집 꿀팁들 또 배워봤습니다. 이걸 보고 오히려 저는 엄두를 못 내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막상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써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것들 양푼생활님의 센스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좋고 예쁜 영상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